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책 읽도록 할게요. 마음의 노래. 자신이 꿈에 그리던 여성과 결혼한 멋진 남성이 있었습니다. 사랑 속에 두 사람은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밝고 명랑한 어린 소녀로 자라났으며 그 멋진 남자는 딸아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그는 그녀를 번쩍 지켜 안고서 방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곤 했습니다. 그러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난 널 사랑한다, 어린 소녀야. 난 널 사랑한다, 어린 소녀야. 어린 소녀가 성장했을 때에도 그 멋진 남자는 그녀를 껴안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난 널 사랑한다, 어린 소녀야. 어린 소녀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전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닌 어린 소녀는 곧이어 집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그녀는 그 남자에 대해서도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멋지고 강한 남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가진 힘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진 훌륭한 힘 중에 하나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 어느 곳으로 가든 그 남자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곤 했습니다. 난 널 사랑한다, 어린 소녀야.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닌 그 어린 소녀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멋진 남자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언어 능력도 상실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말도 할 수 없었으며 의사들은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미소 지을 수도 웃을 수도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껴안을 수도 춤을 출 수도, 그리고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닌 그 어린 소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장에 그 멋진 남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면서 그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작아 보였으며 예전처럼 강한 남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뭔가 말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멋진 남자의 병상 옆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그 무력해진 어깨에 두 팔을 둘렸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머리를 얹고서 그녀는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둘이 함께 했던 소중한 순간들과 그 멋진 남자가 그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 주었던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녀가 힘들 때마다 큰 위안을 주었던 그 사람의 말들은 이제는 들을 수 없는 것이 그녀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 남자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래와 사랑의 말들은 언제나 간직하고 있던 그 가슴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신체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만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슴에 귀를 대고 누워있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이제 말하는 능력은 상실했지만 가슴속의 심장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한다. 어린 소녀야. 어린 소녀야. 더 이상의 어린 소녀가 아니었지만 난 그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마냥 엎드려 오랫동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생긴 일. 레리와 조에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도시에 정말 평범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평범한 부부들처럼 그들도 남에게 빚 안 지고 살고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면에 있어서도 아주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들도 여느 부부들처럼 가끔씩 말 다툼을 벌였습니다. 결혼한 걸 후회한다거나 속아서 살아왔다는 둥 언쟁을 벌이고 서로의 감정을 해치며 자기 잘못을 따지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특별한 사건이 그들 부부에게 일어났습니다. 남편 레리가 조앤에게 불쑥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앤, 난 마술의 서랍장을 갖고 있어. 내가 서랍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안에 깨끗한 양말과 속옷들이 차곡차곡 챙겨져 있거든. 그러면서 레리는 조앤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사는 동안 당신이 하루도 변함없이 내 양말과 속옷들을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조앤은 안경 너머로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레리?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난 다만 우리 집에 있는 마술 서랍장에 대해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뿐이야. 레리가 엉뚱한 말을 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으므로 조앤은 금방 그 사건을 잊었습니다. 또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레리가 또 말을 했습니다. 조앤, 이번 달엔 지불할 가계 수표를 작성하느라 수고가 많았어. 16장이나 되는 것들을 15장을 틀리지 않고 적었으니 정말 기록적이야. 조앤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어서 바느질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레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레리, 당신은 내가 맨날 수표 번호를 잘못 적는다고 불평을 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칭찬을 하기로 마음을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레리가 말했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다만 당신이 노력해주는 것에 대해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야. 조앤은 머리를 흔들면서 다시 바느질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고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무슨 마음을 먹는 걸까? 어쨌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조앤은 식료품 가게에 가게 수표를 지불하면서 자기가 적은 수표 번호를 틀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수표 번호 따위에 신경을 쓰게 됐지? 조앤은 그 사건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레리의 이상한 행동은 갈수록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레리가 말했습니다. 조앤, 저녁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당신의 모든 수고에 대해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요.
지난 15년 동안은 당신은 나와 아이들을 위해 최소한 14,000번의 식사를 차려주었어요. 레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엔, 집안은 정말 깨끗해요. 이렇게 하느라 당신은 쉬지 않고 쓸고 닦았을 거야. 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조엔. 내 곁에 있어줘서 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 조엔은 마음속으로 의심이 더해겠습니다. 정말로 날 칭찬한 건가? 아니면 나를 조롱하는 것인가? 자신의 남편에게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은 16살 먹은 딸 셀리의 말을 듣고서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아빠가 머리가 이상해졌나봐. 엄마, 자꾸만 나한테 멋있다고 그래. 이런 지저분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보인다는 거야. 옛날에 아빠가 아니야. 엄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레리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는 긍정적인 시각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나자 조이는 남편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많이 익숙해졌고 때로는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요. 그녀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자신이 잘 대처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서 조에는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레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좀 쉬도록 해.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그 프라이팬 일해주고 어서 부엌에서 나가세요. 조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입을 열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레리. 정말 정말 고마워요. 이제 조인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삶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따금 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토록 많았던 우울한 순간들이 말끔히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난 레리의 새로운 행동 방식이 더 좋다. 이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앤이 먼저 말했습니다. 레리, 당신이 그동안 나와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터에 나간 것에 대해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 후에도 레리는 자신의 행동이 그토록 극적으로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조앤이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생의 여러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수께끼에 대해 나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잭슨이가 조앤이니까요.